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의 딸은 사위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딸이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죠. A씨는 딸이 사망할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했고 소송을 통해서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외할아버지인 A씨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뒤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딸이 사망한 이후로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 근데 이제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요. 미성년자 후견인이란 지위에서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친권자 중에 한 명인 부모인 사위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인 A씨가 사위이자 외손자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상고심에서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비양육친에 대해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외할아버지 A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친부모를 상대로 이미 사용한 양육비를, 기존에 사용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이것을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는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심은 이혼한 자녀의 양육 책임을 규정한 민법 규정 837조를 유추 적용해서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해라. 이제 이렇게 2심은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청구할 규정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제 1심처럼 각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2심처럼 유추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은 이것을 준용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왜 장래 양육비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미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사실은 이건 이제 가사소송법, 민법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판례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요. 법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 판례인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선영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앞서서 외할아버지 양육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결 들으셨죠,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법의 공백을 메꾸는 판례가 나올 때 좀 변호사들은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그 2013년 7월경부터 시행된 최진실법이라고 이제 불리는 친권 자동 그 부활 금지 조항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부모 중 한 명인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이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이제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사실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명이 살아 있어도 조부모가 이제 그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판례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금 판례가 나옴으로써 그 입법의 미비로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미성년자를 키우더라도 이제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 법원이 입법에 앞서서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의미 있는 전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외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 엄마가 돌아가거나 아빠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다른 이제 부모에게 아이가 키워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게 될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게 이제 일명 체질신법인데 이 경우에도 이분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이번에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의 공백을 판례 해석으로서 이제 이걸 메꿔 나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서 초혼에 실패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그에겐 아이가 있었죠. 그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사이에선 아이가 없었고 다행히 남편의 전처 아들이 저를 잘 따랐죠. 저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성심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저와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았죠. 게다가 돈에 집착이 심한 남편은 결혼한 지 30년째 되던 해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저는 억울했지만 남편과의 갈등을 키우기 싫어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오래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결혼 40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항소해서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췌장암이 발병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었는지 결혼 생활 중 그리 저를 잘 따랐던 아들이 어머니는 진작에 상속 포기도 했고 이혼 소송까지 했으니 상속인은 나 혼자고 아버지 재산도 전부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처럼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 포기 각서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네. 40년 힘든 결혼 생활을 그래도 이 아들을 키우면서 성실껏 키우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의지하고 했는데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또 이 아들이 이제 그 돈 때문에 등을 돌렸군요. 1심 소송에서 이미 이제 이혼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내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혼인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법률혼이 종료된 게 아니니까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가 상속권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들의 말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직 상속인이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위를 상속받아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민사소송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승계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이혼 소송은 사실은 신분 관계에 관한 소송이라서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이 되는 거라서요. 그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자체는 아들이 상속을 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혼 소송에서 또 중요하게 되는 게 재산 분할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일신 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혼의 병합해서 제기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그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 그러니까 이혼을 성립을 전제로 하는 부수한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역시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서 이혼 소송 종료와 동시에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1심 판결의 내용은 전부 없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으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네요, 사례자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들의 얘기가 10년 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썼으니 이제 뭐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 아버지 재산은 전부 내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상속 포기를 언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민법 제1019조 1항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그 상속의 원인이 되는 그 피상속인의 사망 및 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날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실은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아내분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 상속 포기는 없었던 걸로 되고요. 아내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초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네, 이런 네, 말이군요. 예. 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내가 50% 재산 분할을 받았는데 네. 상속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유언을 하지 않은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민법 구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그 1순위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같은 순위로 상속받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아들과 아내의 법정 상속분은 아들이 1이 되고 아내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그 10으로 보면 아들이 4, 아내가 6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돼서요.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 상속인이 두 분밖에 없다면 아내분이 6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김소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소라의 제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